자,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이라 또 쌀데기 없는 방송 하나 또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매일 매수를 할 포인트를 찾을 때 항상 이렇게 어떤 저가나 지지 저항을 돌파를 하는 강한 힘, 그럴 때 매수를 합니다. 대부분이 양봉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양봉 매매를 실시를 합니다. 양봉 매매. 하지만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서 생각의 발산을 한번 바꾸자. 이번에는 양봉이 아닌 음봉 매매를 하면 어떨까?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꼭 양봉 매매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음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음봉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타를 할 때 음봉 매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 부분하고 우리 키움에서 제공하고 있는 헤이킨 아사히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봉 매매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음봉 매매를 단타를 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음봉 매매를 하시는 거냐면, 일단은 시장에서 주도주, 지지와 저항, 저가 갱신, 뭐 요런 것들은 다 지지와 저항, 요런 것들은 대부분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나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 종목이나 뭐 증감률 상위 종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원님께서 문의해 주셨던 사항처럼 일단은 매수매도 잔량 비율이나 거래 호가창 비율이나 프로그램 매수매도 뭐 동향이나, 그리고 그날의 시장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잘 맞아요. 만약에 시장이 거침없이 금요일장처럼 폭락하고 있을 때는 지지와 저항이고 나발이고 뭐 하나도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심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음봉 매수라는 게 뭐냐면, 스캘핑이나 단타를 하시는 분은 어떤 방식으로 음봉 매매를 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주가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윗꼬리가 잡힌 음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는 매수 포인트 찰나는 요 밑에 꼬리가 생겼을 때의 음봉,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단지 조건이 있는데, 요 음봉의 길이가 중요해요. 음봉의 길이가 야처럼 전 양봉의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먹어버린 요런 음봉에서는 안 됩니다. 꼭 하셔야 될 거는 요렇게 전 양봉에 완전히 먹지 않은 그런 음봉에서 단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고 자,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단타를 한다. 뭐 저는 이제 시장 동향이나 이런 걸 뭐 못하는 불나방 매매죠. 이게 맨날 타고 또 타는 불나방 매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잘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여기 양봉에서 그 다음에 음봉이 발생을 했는데, 음봉이 막 주가가 막 내려가다가 저가를 찍고 아래 꼬리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데, 그 음봉의 길이가 전 양봉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삼켜버린 음봉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양봉에서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어느 시가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 시가 후에 아래 꼬리를 만들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음봉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V자 반등을 해서 여기 돌파할 때 요럴 때 매수를 합니다.
그게 양봉 매수죠. 양봉의 돌파 매매. 돌파 매매. 하지만 꼭 그렇게 매수를 하실 게 아니고 음봉에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음봉의 매수. 이 음봉 매수의 장단점도 있어요. 음봉 매수의 장단점은 뭐냐면 첫째, V자 반등하기 초기에 있는 놈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닥에서 잡을 확률이 많다. 하지만 두 번째, 계속 음봉 떨어지는 놈이기 때문에 추세상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봉도 음봉일 가능성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추세상 바닥에서 그 바닥에서 잡는 그 음봉이 만약에 이게 더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V자 반등을 했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요런 양봉에서 매수하실 때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이 양봉에서 매수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요점에 양봉에서 매수를 했다고 치면 요거는 계속 올라가던 놈이기 때문에 하락을 해버리면 손실이 음봉 매수보다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음봉 매수는 내려가던 놈이 V자 반등을 하기 초기에 잡히는 놈이라 손절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좀 안전한 매매다. 안전 매매다. 급락매매를 피할 수 있는 조금 안전한 매매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양봉 매매는 여기서 양봉 매매를 했다고 하면 요런 음봉을 두드러 맞을 수가 있어요. 폭포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음봉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폭포수를 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 음봉이라고 해서 여기도 음봉 여기도 음봉 다 음봉인데 어디서 매수를 할 것이냐,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거기에요. 그래서 시장의 룰이 돌아갈 때 그때 이 화살표를 가지고 한번 시험 테스트를 해보시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악플러 형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하도 요걸 해대니까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됩니다. 매매 법칙이란 없어요. 100%라는 거 없습니다. 단지 뭔가를 제시해 드릴 뿐이지 이놈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대박을 나는 경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모두 50대 50이란 얘기죠.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해서 이게 100% 대박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화살표들은 아닙니다. 시장이 지나간 차트, 데이터 자체가 지나간 차트 아니에요. 지나간 차트. 그렇기 때문에 매매의 법칙이라는 100%가 없다. 꼭 항상 명심을 하시고,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뭐 이런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항상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음봉매수라는 건 뭐냐면 주식이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어떤 저점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도 음봉일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계속 저가를 갱신하는 그런 음봉이 아니고 V자 반등을 하는 그런 순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V자 반등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가죠. 한마디로 주가가 내리꽂고 있는데 여기 음봉 보시면 내리꽂다가 아래 꼬리가 길게 잡혔어요. 여기 저가가 잡힌 거죠. 근데 그 다음에도 음봉이긴 한데 이 아래 꼬리를 훼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저가를 훼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봐라. 한마디로 V자가 시작이 되기 초기죠, 초기.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만약에 내가 산 가격의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손절 라인은 엄연히 내가 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뭐 2%를 잡든 아니면 직접 산 가격 매입 단가를 잡든 그건 손절 라인이에요. 근데 그거는 철칙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계속 내가 산 가격 V자 반등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음봉에서 매수를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죠.
요 화살표가 뜬 다음에 그 다음 봉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봉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 화살표 뜬 다음부터. 그리고 또 철칙이 하나가 장 후반부에 갔을 때는 요 화살표들이 잘 먹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이런 화살표나 지표들이 장 후반부, 장 초반부 한 12시 전에 이때는 잘 맞는데 이후로 넘어갈수록 그 강도가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념을 하시고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일단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화살표는 무슨 화살표냐? 음봉 매수 화살표인데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제 임의의 그런 화살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참조만 하시든지 사용하고 싶으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쭉 이 수식을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 올려드릴게요. 수식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리면 이걸 좀 옮겨놓고 볼게요. 자, 수식에 대한 강한 설명은 어떻게 드릴 거냐면 자, 여기 요 피벗 포인트 이 피벗 포인트 라인 위에 있을 때만 화살표가 동작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렇디 그런 다음에 최근에 한 10봉 이 10봉 동안에 저가가 있는데 그 저가보다는 커야 된다. 그건 뭐 뜻이냐면 이게 내리꽂고 있는데 그날의 7봉 최저가 10봉이 될 수도 있고 20봉이 될 수도 있어요. 최저가 라우레스트 요 최저가보다는 커야 된다. 그런 뜻은 최저가를 V자 반등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요게. 그리고 현재의 종가가 음봉이어야 됩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작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전 저가보다는 현재의 종가가 커야 돼요. V자 반등을 위한 겁니다. V자 반등. 자, 그런 다음 오늘의 고점 종가가 현재의 종가가 오늘의 종가보다 15% 이하에 있을 때는 동작을 하되 그 이상에 있을 때는 동작을 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요. 그날 최고봉의 고가를 예를 들어서 현재 종가가 지금 여기 종가가 한 2.5%? 한 3% 정도 되잖아요. 그날에 18% 이상 팍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18% 이상이면 거의 상한가 아닙니까? 이게 거의 20% 이상 올라갔다가 내리꽂고 있는 놈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요것이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 볼린저 밴드 중심선 밑에 있어야 돼요. 이건 뭔 뜻이냐면 다 헛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도 악플러 형님들이 뭐라고 했으니까 매매 비법은 항상 헛소리일 수도 있어요. 쓰레기라고 취급을 해주시니까. 자, 그래서 중심선 볼린저 밴드가 어떤 중심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심선 위에 있을 때는 하락할 확률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V자 반등을 할 거면 이왕이면 중심선 이탈해서 하단선 찍고 올라가는 놈 그런 놈을 잡는 게 더 확률이 더 높다. 그런 차원에서 볼린저 밴드 20-2선 중심선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종가가. 이 위에서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간단해요. 수식은 간단해요. 단지 어제 종가보다는 높아야죠. 마이너스 치고 있는 그날 하락하고 있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삽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나트 요거는 뭐냐면요.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의 현재 위치에 있을 때 한 봉, 이 전봉, 1봉, 2봉, 3봉, 4봉, 4봉 동안에 급락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 한 봉이 4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는 놈이 있으면 그 추세가 폭포수라는 얘기죠. 폭포수는 피해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트를 해서 집어 넣은 거고요. 이건 음봉 매수 화살표로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음봉 매수 화살표를 가지고 어떻게 동작을 시키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인터파크
V자 반등을 해서 내리꽂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든지 그 다음 봉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박스 구간 저점 했죠. 그 다음에 상승 돌파를 했어요. 자,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왜 제가 장 후반에 가서는 화살표가 발생을 해도 잘 맞지를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거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V자 반등을 해서 고점 찍고 실패하고 다시 V자 찍고 고점 찍고 실패하고 내려오는 놈이기 때문에 장 후반에서는 화살표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놈도 한번 볼게요. 대정화금. 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내리꽂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정 구간 동안에 내리질 않고 있는 거죠. 지지를 만들고 있는 초기 단계인 겁니다. 그 초기 단계에서 매수를 하시고 V자 반등을 성공을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내렸는데 다시 또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맞지 않으니까 장 후반에서는 사용을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거는 장 후반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거죠. 12시 전에 좀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화살표가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락하는 놈 없어요. 요것도 있긴 있는데 이건 너무 고가예요. 자, 요런 놈들 한번 볼게요. 3일기업공사인데, 자, 상승을 하고 있다가 임의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또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하는 케이스죠. 자,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요런 종목들은 화살표가 발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장 후반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낙폭이 큰 폭포수가 한번 떨어졌다가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 후반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용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여기서 화살표가 발생을 안 했냐? 오늘의 시가하고 전일의 종가보다 밑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접근을 하지 마시라는 축에서 화살표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여기 조건을 없애면 화살표는 있어요. 하지만 그 조건을 없앤 건 위험하기 때문에, 어제의 종가보다도 내려간 종목들은 그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건 매수를 하지 마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화살표를 쓰시고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볼게요. CTC 바이오 같은 종목들, 자, 급등을 했다가 낙폭이 큰 화살표가 생겼죠. 요거는 왜 여기서 화살표가 없냐면 1봉, 2봉, 3봉, 4봉 동안에 4% 이상 급락이 생긴 단봉들이 있을 경우에는 화살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내려꽂는 폭포수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 봉도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락에 그런 충격파가 조금 쇄신이 됐을 때, 여기처럼 충분히 지나서 이렇게 하락을 했어도 충분히 지났을 때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면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대충 음봉 매수 화살표의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음봉 매수 화살표를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장 후반에는 좀 그렇고요. 손절 구간을 최대한 낮게 잡을 수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건 넘어가고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음봉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음봉 매수는 안전매매예요. 안전매매이기 때문에 손실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하락하는 놈은 완전히 하락을 하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잘 발생을 하진 않고, 어느 추세선 이런 피벗 포인트 이상 아니면은 그날의 몇 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놈 빼고 이런 수식을 집어두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이건 100%가 없습니다. 악플러 형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차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헤이킨 아사히 차트는 제가 적어놓은 거를 한번 볼게요. 자, 헤이킨 아사히 차트는 뭐냐면요. 잡음이 적어요. 잡음이 적은 차트예요. 잡음을 적게 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차트이기 때문에 일반 이런 봉 차트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평균 가격으로 흐름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격을 조금 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가격들은 그날의 그냥 종가의 흐름을 가지고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 놓은 거고, 평균 가격을 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 요렇게 세력이 어떤 이런 종목들을 급등시켰을 때의 평균 가격을 기준 가격을 만들어서 그 기준 가격에 대해서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차트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잡음이 없어요. 잡음을 제거했다. 요런 것들을 지금 보면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이게 양봉입니까? 음봉이지. 그런 차트예요. 자, 여기에서 산 사람들과 여기에서 산 사람들을 바닥권 산 사람들의 거래량 뭐 주식 수와의 가격 포인트를 따지면 평균 어떤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종가가 위에 있으면 양봉, 밑에 있으면 음봉입니다. 그렇죠? 뭐 그런 차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헤이킨 아사히 차트고요. 미래의 어떤 가격을 예측이 조금 투명성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1700년대에 만들어 놓은 건데 겁나게 오래됐죠. 또 이것도 보여드리면 또 쌀데기 없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개미들 현혹시킨다고 또 악플이 달릴 거예요. 하지만 혹시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괜찮아요. 어떻게 병행을 하냐면 헤이킨 아사히 차트하고 어떤 뭐 이런 봉 차트나 아니면 기술적 지표를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승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천상 이 승률 아닙니까?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로 특정 어떤 시간 동안에 고가, 저가, 시가, 종가를 표시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인터파크 한번 볼게요.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이킨 아사히 차트를 가지고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볼게요. 음봉 두 개죠. 음봉 두 개예요. 여기는 양봉 두 개입니다. 자, 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까? 주식을 여기서는 팔겠죠. 음봉이니까. 하지만 헤이킨 아사히 차트를 가지고 봤을 때 첫 번째는 그렇게 지나갔다고 쳐요. 두 번째 양봉이었을 때 여기서 주식을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양봉했을 때 주식을 팔았겠습니까? 안 팔죠. 그럼 언제 팔았을 거예요? 여기죠. 요 음봉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 팔았겠죠. 여기 음봉 발생했을 때는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명성 차트가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또 볼게요. 여기 화살표 저가 음봉 매수 화살표 발생을 했어요. 나 사기 싫어. 여기는 왜 그러냐면 아사히 차트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더라. 그러면 참고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어. 이만큼 차트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 보면 차트가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양봉만 발생을 하는 차트들이 생기더라. 여기도 음봉이잖아요. 여기도 음봉이고 여기도 음봉이고 무서워서 주식 못 사잖아요. 근데 헤이킨 아사히 차트를 보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계속 양봉입니다.
평균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봤을 때 요걸 보면은 여러분 매수할 거예요? 하겠죠. 여기서 하겠죠. 여기 음봉 매수 화살표 발생을 했어요. 안 사. 근데 여기서는 헤이킨 아사히에서 계속 양봉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사야죠. 그럼 여기서 사겠죠. 그럼 계속 양봉이에요. 근데 여기 음봉이 발생을 했죠. 혹시나도 털리겠죠. 잘못하면. 근데 여기 헤이킨 아사히 차트 보니까 양봉이다. 안 털리죠. 이걸 봤으면. 그러면 언제 털리하냐? 자, 여기 음봉이죠. 여기는 양봉이에요. 아직 안 팔았어요. 그럼 여기는 음봉이죠. 여기도 음봉이에요. 여기도 음봉이고. 그러면 여기서 팔았겠죠. 여기서 팔았겠죠. 자, 여기서 팔았다고 치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니까 당연히 수익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음봉 매수 화살표 발생을 했는데 아사히 차트를 보니까 아사히 맥주 같네 또. 싫어하는데 참. 자, 요렇게 음봉만 계속 헤이킨 차트가 헤이킨이라고 할게요. 헤이킨 차트가 이렇게 계속 음봉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샀겠어요? 안 샀지? 그런 면으로 조금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헤이킨 아사히 차트. 자, 다른 종목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요런 종목은 고점이기 때문에, 자, 요런 종목도 고점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 한번 보면 대정화금 보시면 여기 음봉이었을 때 털릴 거 아닙니까? 여기 털렸겠어요? 여기 봤으면? 안 털리죠. 그럼 여기서는 털렸겠죠. 여기는 당연히 음봉이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매도를 했으면 많이 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병행으로 사용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양봉만 발생을 하는 헤이킨 차트가 발생을 하면 그냥 홀딩을 하셔라. 근데 이렇게 계속 음봉이 발생을 하는 헤이킨 차트, 여기 음봉 계속 발생을 하죠. 여기 중간에 양봉 한번 발생을 했어요. 그럼 혹해서 살 거 아닙니까? V자 반등으로. 하지만 여기는 음봉이죠.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때 매매를 해보셔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음봉 매수 화살표 떴죠. 여기 이 부분이니까 무서워서 안 샀어요. 근데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양봉 헤이킨 차트들이 계속 양봉이더라. 여기는 음봉도 있고 음봉도 있고 음봉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양봉 차트들이 많더라.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음봉 매수 화살표하고 헤이킨 차트하고 병행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장중에 충분히 저가,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공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회원분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놈을 사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저도 겁나서 못 샀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놈은. 하지만 요 음봉 매수 화살표하고 요 헤이킨 차트하고 병행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도 저가의 지지와 저항 차원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이게 뭐 매매의 법칙은 아니라는 얘기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지와 저항 한번 볼게요. 자, 어느 시점에 지지와 저항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때 여기잖아요.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장대 양봉의 3분의 2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어떤 부분에 지지와 저항이 생겼다. 자, 이 지지 라인에서 화살표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사고 싶어. 어디서 살 거냐고. 어디서. 자, 여기 위치에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을 했어요. 화살표가. 안 사야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여 위치에서 화살표가 생겼어요. 여기 생겼죠. 안 사야죠. 자, 여기 위치에서 생겼어요. 여기. 이 정도면 한번 사실만 하다. 근데 이게 장 후반에 가면 당연히 이 신호가 약발이 떨어지니까 가급적이면 장 후반에서는 좀 이런 걸 조금 고려를 해라. 사용하지 마시라 라는 차원이고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기 좋은 거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쇼박스. 자, 주식이 V자 반등을 해서 내리 꽂고 있어요. 무서워서 이거 사겠습니까? 못 사지. 근데 어느 순간에 지지가 생겼습니다. 우리 회원님 말씀처럼 요 지지했다고 해서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저도 못 삽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못 사요. 한데 요 지지와 저항을 보니까 자, 화살표가 생겼어요. 쫙 내렸는데 요 어때요? 헤이킨 차트가 계속 마이너스죠. 못 사죠. 무서워서. 자, 그런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정확한 시간대에 봐야 되니까 10시 12분 여기네요. 요 차트. 자, 요 차트 한번 볼게요. 10시 12분에 요 차트입니다. 요 화살표가 발생을 했는데 도지형 캔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헤이킨 차트의 법칙 중에 윗꼬리가 없는 음봉, 강한 하락을 예고를 합니다. 여기 보면 윗꼬리가 없는 양봉, 음봉, 여기까지 윗꼬리가 없는 음봉. 헤이킨 차트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윗꼬리가 없는 음봉이면 안 사야 돼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돛지형이죠. 사도 됩니다. 윗꼬리가 없는 음봉 안 돼요. 사면 안 됩니다. 여기도 사면 안 되고 여기는 당연히 사면 안 되겠죠. 여기는 매도 구간입니다. 매도 구간.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하시든지. 그러면 양봉은 어때요? 양봉은 당연히 밑에 꼬리가 없는 양봉, 강한 시세의 흐름을 예고합니다. 자, 헤이킨 차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헤이킨 차트의 사용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음봉과 양봉인데요. 음봉과 양봉. 이건 제가 보는 겁니다. 양봉은 밑에 꼬리가 없어야 돼요. 밑에 꼬리가 없으면서 윗꼬리는 있든 없든. 자, 밑에 꼬리가 없는 양봉일 때 강한 상승을 예고를 하고요. 음봉은 위에 꼬리가 없는 음봉일 때 강한 하락을 예고를 합니다. 자, 그거 꼭 잊지 마시고, 그거 잊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헤이킨 차트하고 음봉 매수 화살표를 가지고 지지와 저항, 저가 갱신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실 때 두 개를 가지고 병행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매매의 법칙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절대 100%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조만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악플러 형님들 욕 좀 그만하시고 제발 우리 필요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이렇게 헛소리를 또 하니까 제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플하고 막 내리까면 그날에 사기 저하가 생겨서 이거 방송도 하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매매의 법칙이 100%가 없다고 절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을 이거 꼭 참조만 하세요. 또 저 혼나요. 악플러 형님들한테. 자, 그래서 오늘은 매매의 법칙 중에 지지와 저항 그리고 상승하는 놈을 잡을 때 필요한 매매의 법칙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내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한테 헛소리 한번 합니다. 지지와 저항 바닥을 잡고 음봉 상승 돌파를 하는 매수가 발생을 하는 화살표가 발생을 했을 때, 아니면 상승을 할 때, 그때 헤이킨 차트를 가지고 병행을 하고 사용을 해보시면 상당히 유용하니까, 화살표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락을 예고하는 음봉 윗꼬리 없는 거 이런 거 발생을 하면 사지 마시고, 돛지형이나 이렇게 양봉 밑에 꼬리가 없는 양봉은 강한 상승을 예고하니까, 이렇게 강한 상승을 예고하니까 이런 걸 보고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승률이 높아진다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따따따따 합니다. 자, 광복절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도 휴일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싫어요는 눌러주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